많이 또 예상을 하셨겠지만 오늘은 K-원전. 이게 필요와 위험 사이에 커지는 존재감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드려보면서요. 일단은 K-원전주들 오늘 또 꼽아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원전은 물론 좋은 뉴스가 오늘 정말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원전을 무조건 체코의 이 수주에 대해서만 집중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뭐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그 지브리 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챗 GPT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그거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장 많이 필요한 건 GPU, 그리고 그 GPU를 돌리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필요한 건 바로 전력 수급입니다. 근데 현재요, 뭐 태국이라든지 심지어 이태리 이런 쪽에는요, 그런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가전에 들어가는 전력까지도 많이 끊기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만큼 현재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는 더 이상 이 우리가 쓰는 전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원전은 뭐 체코에서 수주를 따냈다, 웨스팅하우스와 화해를 해서 원전이 올라간다라는 단기적인 테마라고 볼 게 아니라 원전도 하나의 AI 테마의 짝꿍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AI 테마에 같이 태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AI가 돌아가려면 전선, 전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가장 효율적이게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원전이고 거기서 원래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피해 뭐 이런 것 때문에 유럽에서 가장 탈원전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 탈원전을 가장 먼저 시작한 이탈리아라는 나라부터 현재 원전을 다시 재가동하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세계적인 글로벌리 하게도 원전에 대한 필요성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체코 쪽에 관해 정말 좋은 이슈가 나오기도 했었고 일단 뭐 수주 계약이 눈앞이다 이런 헤드라인들 때문에 오늘 원전주가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이 AI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서 전력에 관해서 너무 많이 소비가 되면서 이 전력을 어디에 충당을 할 것이냐에 관해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소형 원전에 투자하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그만큼 전력난 해소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주요한 에너지로 떠올랐거든요. 실제로 전문가님 보실 때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소형 원전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더 많이 싣는 게 맞는 걸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현재 원전은 이제 대형 원전에서 이제 SMR이라고 방금 얘기하신 네. 소형 모듈 원전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 소형 모듈 원전을 가장 잘하는 업체를 또 찾아야 되고 거기에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 제조를 할 수 있는 업체, 거기에 들어가는 계측기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얘기를 조금 원점으로 돌려보면 일단은 체코 원전은 정말 잘 된 일입니다. 결국에는 요 뉴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파헤쳐 보면요. 우리나라와 체코와의 이 두코바니 원전의 우선 협상자로 대상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우선 협상자 지위를 왜 한국이 따냈냐라고 하면서 프랑스의 EDF라는 회사와 그다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걸었는데 우리나라와 웨스팅하우스는 화해 조약을 맺어서 웨스팅하우스는 소송 취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프랑스 회사는 계속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체코 정부에서 아니다, 한국에서 우선 협상자가 맞다라는 판결이 나와서 결국에는 계약서 도장까지 앞으로도 찍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물론 지금 체코 원전은 이제 대형 원전입니다. 우리나라 돈 한 24조 원 규모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체코의 에너지 프로젝트 중에서도 역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근데 방금 앵커님께서 여쭤보신 SMR 같은 건 뭐냐? 대형 원전은 어떻게 보면은 그 후쿠시마 원전 때처럼 어느 정도 사고가 일어나면 인력 사고도 일어나고 방사능 오염 때문에 전체적인 환경 오염도 일어나고 하는데요. SMR이라는 소형 모듈 원전은 뭐냐?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그런 제조 공장이 있으면 공장에서 만들어서 갖다가 납품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용량 자체는 뭐 한 10분의 1, 2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만큼 우리가 우려하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SMR이 가장 차세대 원전 기술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그 SMR이 워낙 소형에다가 어떻게 좀 휴대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운반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해서 설치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요즘엔 이 SMR이 어디까지 기술이 또 발전이 돼가고 있냐. 조선 선박 있죠.
선박이 현재 디젤 엔진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산화탄소 발생과 화물 같은 그런 좀 독성 가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선 선박에다가도 이 SMR을 또 다시 조합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현대중공업에서 기술 제안이 좀 나오면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도 물론 대형 원전은 대형 원전대로 이렇게 대형 수주들이 좀 가지만 기업 자체적인 발주나 수주 입장에서는 소형 모듈 원자로가 훨씬 더 좀 미래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체코 원전 사업 관련해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덕분에 또 이해를 하게 됐다 이렇게 코멘트도 남겨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은 24조 원 규모의 사업 수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이제 시장의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고 추가적으로 소형 원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이야기들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종목적으로 좀 좁혀보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전 섹터로 오르는 게 뭐 대한금속이라든지 삼형엔텍, 한전산업 이런 또 기업들인데요. 우리가 또 종목으로 좁혀본다면 어떤 기업들 조금 언급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테마가 오면 네. 우리나라 시장은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냄새만 맡아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원자력 냄새만 맡아도 올라가는 종목에는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LNG 프로젝트 때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철관이라든지 관자 들어가는 종목 무작정 사지 마세요. 스틸 들어가는 거 무작정 사지 마세요. 무조건 실체가 있고 그 테마 중에선 1등주와 2등주가 있습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원전주에서 가장 대장주는 저는 꼽고 싶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하는 곳이지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원전의 설계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뭐 원자로라든지 아니면 가속기, 그다음에 원자로 압력 용기 뭐 이런 거를 하드웨어적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배관까지 다 짜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여쭤보신 SMR 사업, 소형 원자로 사업 같은 경우도 미국의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고 그 원자력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랑 같이 MOU를 맺어가지고 현재 SMR 사업도 굉장히 기술력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비교를 해드리면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반도체로 비교하면은 엔비디아 같은 거예요. 소형 원자로를 설계만 해주는 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거를 제작하는 겁니다. 반도체로 따지면 엔비디아와 TSMC 같은 사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가장 편안한 선택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종목에 물리더라도 밑에서 다시 재조정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대장주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소형 쪽에 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전반적인 원전 섹터에 관한 모멘텀들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3%가량 상승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들 마지막으로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저는 못 사겠습니다. 이거 못 사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을 깔았듯이 올랐다가 눌러줄 때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전과 AI 테마는 같이 가야 되니까. AI는 절대 죽지 않는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지금 주가가 올라간 게 오늘은 이 체코 원전 산업 때문에 올라갔지만 과거도 아니죠. 4월 한 9일 정도부터 급락 나왔다가 4월 10일 때부터 올라간 건 원전 테마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정치 테마, 정책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원래는요, 현재 여당인 이런 국민의힘이라고 하죠. 국민의힘은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밀어붙였던 당이었다면 반대인 야당, 민주당은 탈원전의 대표적인 주자였습니다. 근데 현재 유력 후보이신 이재명 전 대표가 원전에 대해서 소형 원자로를 계속 들여와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반대했었던 야당까지도 원전에 대해서 호의적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의 급등은 실질적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떠한 납품과 발주와 실력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분위기 때문에 정책주로 몰려서 올라갔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자리에서 따라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급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얘가 눌러줘가지고 2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부터는 충분히 공격적이게 매수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럼 더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냥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안한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